시장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우리 두 프로께서는 지금 마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좀 분주하네요. 사실 오전장부터 이제 시가 높게 뛰어서 지수 상승 출발했다가 요즘 트렌드인가요? 오후장 이 시간에는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튀어오르는 종목들 몇 가지 보이는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대형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 전에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자, 송태현 과장님, 우리 CPI 통해서 물가 둔화가 좀 확인됐다라고 밝혀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좀 더 확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중장기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워낙 금리 경로는 비포장도로인지라 저희가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힌트를 찾아서 금리 민감했었던 영역, 실적 시즌엔 빗보지 못했었던 영역 포트 늘려보는 비중 가져보는 거 어때요?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 외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제 부분과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은 섹터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바이오가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예. 그 외에도 사실상 실적과 무관하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섹터군들이 여러 군데가 있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바이오가 오늘 H1B 관련돼서 이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바이오 섹터 관련돼서 많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섹터들인 만큼 어느 종목이 보다 더 수급에 대한 결집력이 좋을 건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당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입맛대로 좀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가장 강한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이 포인트별로 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고개를 든다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제약바이오단에서 다시 한번 힌트,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잠시 후 저희 좀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과장님께 더 집중 있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 시장의 관심을 다시 외국인 순매수로 좀 다시 돌려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다시 좀 강하죠?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등등등 많이 보이는데 워낙 지금 투톱 관련해서는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국면인지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팔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사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좀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담고 있네요. 근데 SK하이닉스랑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정태근 이사님. 네. 삼성에서 임원급들이 엔비디아가 불러서 간다라는 내용 전해졌고 네. 아까 브리핑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 뉴스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단독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삼성전자는 단독 달면 다시 그 기사가 없어져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 있게 지금 봐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주가 반응은 글쎄요. 딱히 심심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HBM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바라봤을 때 누가 더 잘 갔냐라고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매수한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앵커님 질문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 상당히 좀 삼성 입장에서 상당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가 삼성에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 이제는 그렇죠.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총알같이 그렇게 임원께서 가셨죠. 그러니까 임원께서 또. 그냥 총알같이 그냥 미국 날아가셨는데 참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HBM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게 이제 HBM3 8단 요 얘기가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은 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끈끈하죠. 예.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국 정부의 압박이 좀 컸다라 보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굴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어떤 입김 영향이 있다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이 작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결국 작년에 이제 HBM을 납품하려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결국 수율 문제하고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수율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공정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정을 삼성전자가 요구를 할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비밀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콜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시 이렇게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물론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어떤 삼각 동맹은 저는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찌 보면 연합전시 확실하잖아요. 지금 애플이 TSMC, 삼성전자가 테슬라,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쉽다라면은 쉽지 않지만은 쉴 수도 없는 것들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서 3나노, 2나노 하게 되면은 돈이 돼야죠. 네. 우리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 안 되잖아요. 결국 수율 문제,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어찌 보면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협력 관계라든지, 그리고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존에 잘 공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매출자 다변화는 해야 되겠죠. 매출 다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비상시인 거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HBM 얘기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0만 원 가나 그랬는데 진짜 이제 갈 것 같네요. 20만 원 이제는 20만 원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가느냐, 그게 관건이라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거의 20만 닉스 바짝 네.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사님, 삼성전자 지금 SK 하이닉스 대비 눌렸다고 해서 와 싸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뭐 설령 퀄 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네. 정도 수급 보고 좀 멀리 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정말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뭐 갤럭시를 예를 들게 되면 지금 S24잖아요. S22가 지금 가격이 뭐 10만 원, 15만 원 싸다고 해서 그걸 살까요? 네. 살 이유가 없죠. 만약 갤럭시 24가 만약에 뭐 10만 원, 15만 원이면 사겠지만은 22는 이미 진행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드냐면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HBM 관련해서 메리트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쌀 때는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샤넬이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포르쉐가 비싼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20만 원 가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서 찾아야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애플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만 닉스가 더 빨리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또 하나 과연 10만 원까지 갈까 생각 들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그렇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이수페타시스 지금 보이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어머, 또 깜짝 놀랐네요. 제 뒤에 제 사진이 있는데, 사실 저희 프로의 시선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과연 5만 원을 뚫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종종 해왔습니다. 어머, 여기 다른 사람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네, 여기 또 있네요.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과연 한미 반도체만큼이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도 꽤 많은 기간, 장기간 박스를 만들어냈다가 쭉쭉쭉쭉 갔거든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과연 AI 가속기 시장이 다시 한번 투자 카펙스가 늘리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연결고리 상에서 저 이제 추가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 과장님, 이스페타시스 오늘 신고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5만 원 돌파를 했죠. 자, 근데 이게 AI 투자가 가속화되면 결국 기판도 쌓아서 만드는 이쪽 영역에 있어서 결국 잘하는 쪽이 이스페타시스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증권가 시각이 오늘 많이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목표 주가 만든 쪽이 5만 7천 원이긴 하네요. 자, 우리 송 과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높은 확률로 간다고 봐야죠. 높은 확률로. 네. 뭐 높은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은 사업 모델 혹은 실적에 대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사실 지금은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스페타시스가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서 그 외에 다른 고객사도 늘리고 신제품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가속기 쪽에서도 늘어난다라는 논리가 첫 번째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이스페타시스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가속기 부분이 아니라 서버에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부분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많은 이제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서 이 AI 관련된 부분, 가속기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빅테크들은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이런 이제 이 네트워크 상에 있어서 더욱더 빠른 속도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빠른 속도에 요구를 하는 것에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기판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에 이제 논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AI 가속기보다 이 부품이 영업이익률도 2배가 더 높다는 점, 이런 점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반기 때 왜 이렇게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실적 전망이 높아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단순하게 AI 가속기만으로 지금의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18%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총이 3.2조에 다가서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 또 하나의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바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시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30%가 올라가게 되고는 한 6만 5천 원 이 정도 선이 되게 되면 4조가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이 붙게 되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왜 더 못 올라가겠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매수의 관점으로서 이스페타시스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지금도 싼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오늘 좀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이 실적에 있어서 숫자로 찍히는 게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한번 여러분 높은 확률로 추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스페타시스 긍정적으로 정리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판 쪽으로 한번 더 보게 될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안 오르진 않았거든요.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다른 기판 쪽에 있어서도 흐름이 좀 보였었고 그렇다면 아니면 기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한미반도체나 HPSP라든지 아니면 후공정단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수율 싸움은 계속 붙으니까요. 자, 어디를 볼까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 꼬리 들어가겠습니다. 정 이사님, 네. 삼성전자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향으로 보는 것이 지금은 정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영역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향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이끌어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향보다는 조금 수익이 더 낫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할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웨이퍼 관련주를 웨이퍼 관련주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목이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2개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는 이제 사이맥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TSE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동안 있는 설비에서 HBM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HBM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 생산량을 3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층 단수가 커질수록 웨이퍼 투입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HBM 같은 경우에 후공정 수율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수혜가 되는 한미 완전 이런 것들이 같다라면은 거기에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전공정까지 확장시켜 보게 된다면 웨이퍼 투입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웨이퍼를 기반해서 HBM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모품들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강해요. 강한데 네. 이게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TSA 같은 경우는 웨이퍼 검사 장비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가 지금 너무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이상하게 꼭 생각이 있고 정말 몇 미치겠어요. 글자예요? 근데 잠시만 PSK 맞나? 네. 이거 잠시만 총괄님 말씀하실 때 좀 확인하고 다시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또 두 가지 종목에 네. 있어서는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네. 흐름이 좀 나오는 쪽으로 언급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전에 그 하이닉스 말씀드리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났었는데 호환성. 호환성. 그러니까 수율만큼의 중요한 네. 호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콜텍스에 컷을 당하는 게 엔비디아가 어쨌든 하이닉스의 그 호환성 검증이 마무리됐고 호환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맞췄으면은 아마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못 맞췄으면 아마 납품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퍼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장비 쪽이라든지 네. 좀 더 열일을 하게 될까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HLB 리보세라닙. 캄레니주막과의 병용요법 이것에 있어서 간암 1차 치료제 FDA의 허가 기한이 또 내일까지로 우리는 현지 시간으로 좀 삼아 보건데 알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살짝 오르는 듯 싶더니 HLB가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또 빠지는 건가 싶어서 일단 이거는 세론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상용화 기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부분인 건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송 과장님 어떨까요? 지금 워낙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 개별 종목이지만 개별 종목은 아니에요. 네. 네, 사실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를 워낙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싶은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HLB에 대한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도 상승의 탄력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가장 바이오 섹터의 안 좋은 점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매력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끝을 모르고 내려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 부분은 결국은 좋지 못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이번에 FDA 관련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사실상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이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고 강한 투자 심리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스코 관련돼서 24일 날 초록이 또 한 발표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이제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리는 과정 속에서는 생각보다는 눌렸다가 다시 회복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교적 지금 구간이 바이오에 관련돼서 확신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 보고 오히려 아스코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화두를 못 받았는데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불씨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바이오 전체 센티를 자극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거래일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대규모 마일스톤에 로열티 수령 전망이 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MSCI 편입 이슈를 좀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렇게 네. 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나가는 자금의 밸런스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머크 쪽 그 로열티가 더 크다라고 팔아봐야 할까요, 알테오제는? 그 부분은 2월 달에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선반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한번 바짝 튀고 끝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규제를 완화한다 추진 얘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정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바이넥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CDMO 쪽?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알테오전하고 HLB보다는 차라리 바이오이넥스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과 그리고 그 바이넥스하고 셀트리온이 위탁 생산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는데 셀트리온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 품목화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CMO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바이오계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안 좋아한다고 해서 안 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넥스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CMO라든지 쪽으로 이런 이슈가 있거나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싶고 조금 전에 PSK 말씀드렸는데 PSK 맞아요. 웨이퍼 예. 가공 장비 관련돼 가지고 그 넘버 3 맞네요. 사이맥스, TSE, PSK 이렇게 네. 세 개 웨이퍼 관련주.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보면 좋을 웨이퍼 관련주까지 네,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단에 있어서는 이런 굵직한 이벤트성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CDMO 쪽에서 한번 힌트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